자, 세븐 세그먼트 LED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디스플레이 많이들 보셨죠? 간단한 산업용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실습 장비들,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세븐 세그먼트 LED를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는 이유는, 이 숫자, 임의의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이 조각의 개수가 7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7개의 조각을 가지고 뭐를 나타낼 수 있죠? 0에서 9까지 다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일부 알파벳을 조금 어색하지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같은 거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븐 세그먼트 LED를 이제 컨트롤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7개의 LED를 적절한 우리가 그 원하는 패턴에 따라서 적절하게 껐다 켰다 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 많이 쓰는 세븐 세그먼트 LED는 사실은 세븐 세그먼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LED가 7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 점도 표시하기 위해서 점도 하나 더 있어요. 점에 해당하는 LED까지 하면 사실은 8 세그먼트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만, 이게 워낙 대표적인 어떤 디지털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를 표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7개의 조각으로 표시한다고 해서 세븐 세그먼트 LED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각 조각 LED의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요. 이 세븐 세그먼트에는 A부터 F까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A, B, C, D, E, F, 그리고 가운데 조각이 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도트 포인트의 DP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A부터 F까지 그리고 DP까지 해서 8개의 LED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멈춰도 되지만, 우리가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내부 회로가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개의 LED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LED가 8개면 LED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발광 LED면 이제 이런 표시를 하는데, 저는 생략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LED 자체가 발광 다이오드라는 거니까, LED 하나를 끄거나 켜려면 단자가 이렇게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에노드 단자 쪽의 전압이 캐소드 단자 쪽의 전압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은 바이어스가 걸리면 문이 열리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빛이 나는, 그게 이제 LED이죠. 그래서 LED를 제어하려면 단자가 무조건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LED 지금 8개죠. 도트 포인트까지 합쳐서 8개면은 단자가, 이 그림만 보면은 16개가 필요합니다. 독립적으로 제어를 하려면.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 LED를 다 껐다 켰다 하려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면 LED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O 0번, 1번, 그 다음에 IO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결하면 총 16개의 핀에 16개의 LED를 이렇게 쭉 달 수 있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켜고 싶다 그러면은 이 0번 단자에는 하이를 출력시키고 1번 단자에는 로우를 출력시키고, 또 2번에도 하이, 3번에도 로우,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하이로를, 또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있는 LED는 끄고 싶다, 여기 4번 5번 단자에 달려있는 LED는 끄고 싶다 그러면은 로우나 하이나, 어쨌든 2개의 전압 차이가 안 생기게, 또는 로우 하이, 이 조합을 넣으면 이게 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어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드는데 약간 리던던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그 LED 하나당 2개의 신호선을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애초에 LED에 한쪽 단자, 플러스나 마이너스 단자를 다 묶어서 그 신호를 한 그 IO 포트가 제어를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하이나 로로 제어를 하고, 각각의 LED의 반대쪽 단자를 또 다른 포트로 제어를 하는 게 해도 충분히 각각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과 같이 처음에 2개는 켜고 세 번째 걸 끄려면 이렇게 공통으로 플러스를 묶은 단자에는 하이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켜고 싶은 단자 쪽에는 로우를 출력을 시키면, 로우로 이 선을 드라이브를 하면 하이, 이쪽이 다 플러스가 하이인 상태에서 로우가 걸린 쪽은 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그래서 켜고 싶은 쪽에만 로우를 이렇게 걸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다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신호 선 8개만 적절한 패턴으로 정의를 로우를 내보내면 이 경우에는 그 조각만 불이 켜지,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개의 LED 조각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공통으로 플러스를 묶어 놓은 경우라면 공통 단자가 에노드인 거죠. 그래서 커먼 에노드 모드로 묶여져 있는 경우라면 이 LED, 이 세븐 세그먼트 LED는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함으로써 켤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은 단자가 이제 에노드 쪽이면 에노드 공통 또는 커먼 에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커먼 에노드인 경우는 공통 단자에 하이를 주면 켜질 여지가 생기고, 켜고 싶은 조각에 로우를 주면 경사가 생기면서 물이 흘러서 불이 켜진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품에는 에노드를 이렇게 공통으로 묶는 방식도 있지만 캐소드를 공통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고요. 뭐 특별히 장단점이 있는 건 아닌데, 공통 단자로 캐소드를 묶어버리면 캐소드 쪽에 로우를 출력시킨 상태에서는 우리가 켜고 싶은 쪽에 하이를 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로우다. 그러면은 하이에서 로우로 경사가 생겨서 물이 흐를 수 있는 LED는 요거 2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꺼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때 요 LED는 캐소드 공통이다 또는 커먼 캐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 덩어리 전체를 내가 아예 켤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이 단자 자체를 로우로 해버리면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경사가 생길 수가 없죠. 여기 애초에 출발점 자체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통 단자를 가지고 이 전체를 턴 오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공통 캐소드인 경우는, 커먼 캐소드인 경우는 공통 단자를 하이로 묶어버리면, 하이로 드라이브를 하면 여기에 어떤 신호를 주더라도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꺼지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LED가 내부가 요거 아니면 요렇게 생겼는데, 이 LED가 여기 이제 공통 단자가 나와 있죠. 이 선이 이제 이 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선이나 이 선에 해당되는 거고, 편의를 위해서, 회로 연결의 편의를 위해서 이 스키매틱은 공통 단자가 2개가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같은 선이죠. 이거는 이 2개는 속으로는 묶여져 있는 지점이고, 나머지 이제 A, B, C, D, E, F, G 도트 포인트까지 이 LED를 이 선들로 제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븐 세그먼트 LED 부품이
커먼 애노드인 경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어떻게 연결하면 되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이번 챕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숙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커먼 이게 커먼 애노드인 것을 이 부품의 데이터 시트를 보고 알아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낸 상태에서 이 커먼 단자를 5V에 묶어놨습니다. 그 말은 이 LED를 원하면은 이 신호선을 제어해서 켜겠다라는 의도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하드 와이어드로 5V에 묶여져 있다는 것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 신호선을 주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켜질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커먼 애노드고 5V로 이렇게 경사가 만들어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물을 흘리려면 A LED로 물을 흘리려면 이 A LED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점을 떨어뜨려 주면 되겠죠, 전압을. 그러면 5V에서 그러니까 여기 5V에서 이게 A LED라면 이 지점을 로우로 떨어뜨리면 물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내부적으로는 이 LED로 이렇게 흐를 것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이 경우는 이렇게 포트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커먼 애노드니까. 그래서 0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결국 로우를 내보낸다는 것이고, 디지털 로우를 내보냈을 때, 0을 내보냈을 때 불이 켜져서 이 조각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8개, 이게 8개니까요. 8개의 포트 한 세트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를 켜고 싶다. 고 하면은 A, B, C를 켜주면 되죠. 그러면은 A, B, C만 로우로 만들어주고 D 쪽에는 하이, 나머지 끄는 거는 다 하이로 출력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8개의 비트를 이렇게 0, 0, 0, 1, 1, 1, 1, 1로 내보내면 7이 나온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LED를, 이 숫자를 이제 이 8개, 7개의 조각을 가지고 뭐 5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려면 뭐를 켜야 되느냐 그런 것도 초등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이 회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항이 여기 있죠. 여기는 저항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LED의 그 캐소드 단자를 바로 프로세서에 연결 안 하고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포트로 들어가는 길목에 저항을 하나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LED 구동회로에는 항상 들어가는 이제 전류를 컨트롤하는, 전류를 제한하는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LED가 이 저항이 없으면 LED의 턴온 저항이 매우 작기 때문에 LED로 매우 큰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러 그 전류의 크기를 제한하는 저항을 둠으로써 여기에서 일정 부분 전압 강화가 생기게 해서 결국 전류의 값이 이 저항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LED가 턴온이 됐을 때 이 양단의 전압은 뭐 1.5V 이런 식으로 항상 일정하니까 나머지 전압 5V, 0V, 여기가 1.5V면 여기서 한 3.5V 정도가 걸리겠죠. 걸리는데 저항이 없거나 매우 작으면은 아주 큰 전류가 흐를 텐데 이게 적당히 크면은 R분의 3.5V만큼의 전류만 흐르겠죠. 그래서 이제 R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면 이 전류를 제한해서 이 LED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저항을 또 너무 크게 하면은 이 전류가 너무 많이 제한돼서 어떻게 될까요? LED의 밝기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이 전류가 너무 작아지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LED를 보호하면서도 이 LED가 켜졌을 때 적당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도록, 즉 적당한 밝기가 나오도록 적당한 값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1kΩ 정도를 달면 된다라고 해서 1kΩ을 달아놨습니다. 이 저항값은 물론 이 스펙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턴온 전압과 턴온 저항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가 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밝기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너무 밝아서 이 전류 소모가 또 너무 많게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치는 함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실험이나 데이터를 보고 정해야 되는 그런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 세그먼트 LED를 8개의 신호선에 하이나 로우를 줌으로써 원하는 조각을 켤 수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표는 이 챕터에서 사용될 실습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될 이 코드, 7 세그먼트 LED를 켜는 코드에 대해서 이 코드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7 세그먼트 LED가 공통 커먼 에노드 이냐 공통 캐소드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LED를 드라이브해야 될 코드의 비트는 이제 반대가 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이 표는 LED 조각을 켜려면 이 신호선에 하이를 내보내는 경우를 가정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ED 조각을 켜려면 여기가 하이가 되면 켜진다. 그러면은 공통 단자로 로우가 걸려야 되겠죠. 그죠? 로우가 돼야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건데, 내부적으로. 그렇다면은 LED가 어떻게 묶여져 있는 건가요? 이런 방향으로 묶여져 있는 거니까, 이 캐소드 쪽이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커먼 캐소드 방식일 때 이 다양한 숫자 패턴을 만들어내려면 이 8개의 신호선을 숫자 0이나 1을 어떤 걸 내보내야 되냐 하는 걸 미리 한번 쭉 적어 본 겁니다. 그래서 몇 개만 보면 만약에 숫자 0을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개를 켜면 되나요? 이 8개 조각 중에 G하고 도트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비트를 켜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6비트가 뭐냐면 A, B, C, D, E,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를 컨트롤하는 이 단자에 커먼 캐소드인 경우는 하이를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1, B에 1, 하이, 뭐 하이란 뜻입니다. C에 1, D에 1, E, F에 1을 내보내고 나머지 단자는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죠. 0으로 반드시 드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0. 왜냐하면 IOP는 0 아니면 1이 나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 0으로 적혀 있는 곳은 꺼지고, 공통은 아니죠. 공통은 지금 로우로 이미 돼 있고 0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도트 포인트하고 이 G만 이제 꺼지는 패턴이 나가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여기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비트 위치라고 해서 어떤 8비트의 숫자로 나타냈을 때 이 오른쪽이 낮은 비트, 왼쪽이 높은 비트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 낮은 비트 쪽에는 A를 연결시켜 놓고 이 순서대로 A, B, C, D, F, G, DP를 연결했을 때 이런 코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가 결정하느냐면 회로 설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회로 설계할 때 포트, 예를 들면 이게 이제 8개의 포트 한 그룹이라고 하면 포트, 예를 들면 A의 8비트를 쓸 때 이 점을 포트 A 0에 연결하고 이 점을 포트 A 7에 연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0, 1, 2, 3, 4, 5, 6, 7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 규칙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법칙은 이거를 7에 연결하고 여기서부터 0을 연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중간에 막 뒤죽박죽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표는 낮은 비트, 그러니까 PA 같은 건 아까 전에처럼 PA 0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PA 7이 이쪽에 연결되어 있고 A, B, C, D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DP까지 연결되어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PA 그룹을 나타내는 포트 A에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지 숫자 0이 켜지겠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트 A에는 바로 이 숫자를 내보내면 된다라는 거죠. 좀 전에 한 얘기가. 그래서
상위 비트는 2개가 0이고 하위 비트 6개가 1이면 된다. 왜 하위 비트 6개냐? 하위에 A, B, C, D, F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16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요만큼이 16진수 3이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은 16진수 F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0x, 3, F를 내보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그 패턴을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예를 들어 2를 내보내고 싶다. 2면은 A, 2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A, B, G, E, D를 하이로 드라이브 하면 되죠. 커먼 캐서드라면. 그러면 A, B, D, E, G가 하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돼서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 요만큼은 1, 2, 4니까 16진수는 4비트씩 묶어서 변환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5고 여기는 1, 2, 4, 8, 11이니까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x, 5B. 그래서 포트 A에다가 0x, 5B를 딱 내보내면 이런 코드를 수행을 시키면 이 각 단자들이 하이나 로우로 이 패턴대로 드라이브 돼서 원하는 조각만 불이 켜진다. 이 경우는 2라는 숫자가 켜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코드를 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마다 4를 찍으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계산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리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커먼 캐소드인 경우에는 이 코드를 바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한 하드웨어를 봤더니 이게 커먼 애너드다. 그러면은 이게 반대로 돼야지 켜지겠죠. 그래서 0은 1이고 1은 0이어야지 켜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거를 또 표를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3을 내보내려면 커먼 캐소드인 경우는 0100, 1111인데 커먼 애노드인 경우는 10, 11, 00, 00이죠. 그러면은 커먼 캐소드인 경우는 내가 이제 한 칸을 더 만들어서 0x 1248이니까 이게 B네요. 0x B 0을 내보낸다. 이렇게 이제 일일이 다 만들어 놔야 될까요? 예,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 포트 A에 이 8핀이 연결되어 있다면 포트 A에 이 코드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3을 내보내려면 3에 해당하는 커먼 캐소드의 경우에 코드를 활용하되 뒤집는 거는 컴파일러한테 시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0x4b에 물결을 내보내라. 그러면은 0x4b가 반전된 결과가 들어갑니다. 조금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좀 더 깊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는 포트 A에다가 0x B0를 내가 계산해서 넣어주는 게 이거는 프로그램이 계산해야 되니까 조금 더 쓸데없는 시간을 런타임에 보내는 거 아닌가요? 쓸데없는 계산을 시키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컴파일러는 이런 코드를 보면 이거 자체를 컴파일 할 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포트 A에는 요게 들어가는 코드로 만들어져요. 어셈블리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계산 과정에서 이거를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최적화 컴파일러는 요거를 계산을 직접 한다. 컴파일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람이 알아보기가 훨씬 좋고 편리하니까 이렇게 이 표를 이용한다면 이 코드를 이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커먼 애너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게 좋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븐 세그먼트 한 자리의 표기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런 세븐 세그먼트 숫자를 여러 자리를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로 컨트롤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동적 표시라는 개념인데요. 예, 다이내믹 디스플레이, 뭔가 다이내믹하다는 거는 정적이지 않고 무언가가 계속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적 표시에서는 뭐가 변하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세븐 세그먼트 4자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4자리. 그래서 4자리라고 하면 요렇게 생긴 세븐 세그먼트가 4개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을 때 이 각각 하나를 제어한다는 게 어떤 숫자를 쓸지 코드를 줘야 되는 1이나 0을 줘야 되는 개수가 8개죠. 그죠? 조각이 8개니까 8개. 그래서 이 8개를 따로 5, 6, 7, 8 하나, 둘, 셋, 넷, 5, 6, 7, 8 하나, 둘, 셋, 넷, 5, 6, 7, 8 따로 8개씩 컨트롤을 하면 4자리를 각각 서로 다른 숫자를 내가 원하는 숫자를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8개의 라인을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8개 해서 총 8 곱하기 4는 32개의 IO 핀에 요거를 쭉 연결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프로그램에서는 이 제일 왼쪽 자리부터 오른쪽 자리까지 내가 쓰고 싶은 자리에 해당하는 8개 핀을 적절한 그 코드 값으로 드라이브를 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를 쓸 수 있겠죠. 이건 뭐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정적인 방법인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는 게 이게 자릿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IO 핀에 그러니까 이 세븐 세그먼트 8개에 연결될 별도의 IO 핀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4자리만 되어도 벌써 32개의 제어 신호선, 여기서는 이제 GPIO선이 되겠죠. 제어 신호선이 필요합니다. ATmega 128 같은 경우는 이 GPIO 핀이 53개였던가요? 50여 개가 있기 때문에 32개면은 뭐 다른 주변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32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데, 근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따라서 GPIO가 뭐 열 몇 개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ATmega의 경우에도 주변 장치로 딸랑 이 LED만 다는 경우보다는 많은 주변 장치 센서들이나 모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달에 따라서 이 IO 핀이 계속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고작 이 4자리 숫자를 출력하는데 이렇게 많은 IO 핀을 쓴다는 거는 뭔가 낭비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이 방법을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 바로 동적 표시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 별도의 IO선을 각 자리수마다 할당하지 않고 이 IO선의 개수를 대폭 줄여보겠다. 그래서 자리수가 늘어나더라도 IO선이 곱하기 N개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 눈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기관이지만 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를 못 느끼는 어떤 한계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영상 플레이를 해보죠. 그죠? 그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는 것 같은 영상과 전혀 차이가 없는 고화질의 영상을 TV나 컴퓨터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TV나 컴퓨터에서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보는 동영상은 결국은 이런 한 장 한 장의 이미지가 연속돼서 우리 눈에 한 장씩 뿌려지는 거예요. 화면에 한 장씩 뿌려지는데 이 장수가 1초에 한 30장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30장 이상이 쭈르륵 지나가면 사람은 그게 딱딱딱딱 끊어진 30장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고 연속적인 동영상, 글자 그대로 동영상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1초에 30장, 이거를 30프레임 퍼 세컨드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0프레임이 넘어가면 사람의 눈은 연속적인 영상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즉
1초에 30번 이상 변하는 어떤 상태는 우리가 변하는 걸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LED를 동시에 4개를 켜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얘를 켜고 나머지는 꺼져 있고요. 그 다음 순간에는 얘가 켜지고 나머지는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를 굉장히 빠르게 반복을 하면 다다다다 다다다다 이렇게 켜지는데, 그 속도가 얼마 이상이 되면 사람 눈에는 다 켜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그거를 눈에 이제 잔상 효과라고 하고요. 잔상 효과를 이용하면 마치 내 자리가 동시에 켜진 것처럼, 동영상이 연속적인 계속 화면인 것처럼 보이듯이 따따따따 끊어지게, 이게 끊어졌다는 건 결국 깜빡이는 거죠. 깜빡이게 보이지 않고 4개가 다 켜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왜 IO 핀을 줄일 수가 있느냐 하면, 얘만 켤 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켜려고 하는 자리에 숫자가 3, 7, 1, 0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제일 왼쪽에 LED를 켰을 때는 이 신호선으로 3에 해당하는 코드를 내보내면 되고, 요 놈이 켜졌을 때는 이 신호선으로 7에 해당하는 코드를 내보내고, 이놈이 켜졌을 때는 1에 해당하는 8자리의 코드, 이놈이 켜졌을 때는 0에 해당하는 8자리의 코드를 내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게 왜 이 8개의 선 곱하기 4가 돼서 32개의 제어 신호선이 필요했던 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왜 줄일 수가 있느냐? 결국은 이 8개와 이 8개, 이 8개, 이 8개는 그 어떤 것도 동시에 어떤 값을 가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요지는 뭐냐? 이 8개를 다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는 딱 8개만 연결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요 제어 신호를 위해서 어떤 숫자를 각 자리에 내보낼 거를 위해서 n 자리면은 n 곱하기 8개가 필요했던 신호선이 번갈아 가면서 켜면 어느 한순간은 8개만 드라이브 하면 되기 때문에 8개만 쓰면 되는 것으로 대폭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n이 4인 경우는 32개의 IO선이 필요했던 것이 8개만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 말이 이제 하는 얘기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신다면 아주 다행이고요. 이해가 안 가셔도 또 이어서 실제 회로를 보면서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테니까 계속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